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실험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오늘 1월 28일 오전에 토마스 셰넌 미 국무장관 특보 겸 정무차관 지명자를 접견하고 북한 핵실험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 영내 정세,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셰넌 특보는 이어서 임성남 제1차관과 업무 오찬 협의를 통해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비롯한 영내 및 글로벌 사안에 관해 한미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어제 1월 27일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외교장관, 말레이시아 아니파 외교장관, 앙골라 치코티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윤 장관은 15개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 모두와 전화협의를 가졌습니다. 모든 이사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UN 본부 그리고 각국 수도에서 오자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월 2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제2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합니다. 게르하드 사바틸 주한 EU 대사, 알리 지단 전 리비아 총리, 한네스 스보보다 전 유럽의회 의원 등이 참석하여 환영사 그리고 기조연설 등을 합니다. 이 외에도 압둘 말렉 미클라피 예멘 외교장관, 하짐 알 하사니 이라크 전 국회의장, 이스마일 아흐메드 예멘 담당 유엔 특사 등 전 세계 30여 명의 중동 전문가와 정부 관료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분쟁 현황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가 2월 2일 다음 주 화요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이, 상대 측에서는 히스와니 하룬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번 경제협력위원회는 2014년 12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동방정책 2.0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그리고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YTN 김세호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사실 어제 왕이 부부장이 중국은 이제 고강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고, 사실상 우리 정부의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이 미온적인 대응이 사실상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 고강도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후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을 제외한 육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기존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최된 미중 외교장관 회담 시에 양측은 북핵 불용, 새로운 안보리 결의의 도출 필요성,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필요성 등 목표를
공유했음을 밝히면서 안보리 결의 구체 내용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육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 정부로서는 기대하며 우리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중이라는 교도통신의 보도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무엇인지랑 그리고 만약에 발사를 할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가 가중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북한의 전략적인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정보, 군사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경제 김동욱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는 향후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최근 중일 간의 경제 협의체 신설 소식이 나오는 등 그 한중일 경제 협력 구도에서 중일이 서로 틀을 짜면서 한국이 소외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일 간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것이 확실히 진행하는 패턴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어떤 노력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위안부 합의 타결 이제 오늘로서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말 오랜 현안이자 난제 중의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원칙과 목표로 삼아왔던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외교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그에 가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음을 저희 보았습니다. 다만 중국과 일본 간의 이제 경제협의체 창설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양국 간이 결정한 사안이고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코멘트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중일 간에 이렇게 금융당국까지 참여하는 경제협의체가 창설될 것이라는 그 자체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협의체 창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일본 간에 이미 정례 경제협의체인 중국-일본 고위경제대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과 2009년, 10년에 거쳐서 세 차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4차례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예. 김하영. 예, 말씀하시죠. 네, 소득증 관련해서 우리 정부 조치 좀 설명해 주세요. 소득증 말씀입니까? 네. 소득증. 예, 소득증 관련해서 많은 국민적 관심사와 걱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1월 18일 월요일부터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에 안전 공지를 게재하고 질병관리본부와 협업하여 전 중남미 지역 그리고 기타 감염 환자 발생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로밍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 공간에서는 홈페이지 그리고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게 안전 수칙을 전파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 내 지카 바이러스 전파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늘자 석간 사설에 따르면요. 대중국 북핵 외교가 실패했고 외교안보팀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과 함께 정부 외교안보팀이 주관적인 희망에 매달리는 걸로 보인다. 단순한 전술적 오류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 잘못까지 짚힌다. 중국 지렛대에 대한 미련을 접을 때가 됐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한중 관계, 대중 외교 이거에 대해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고 또 최근 윤병세 외교장관께서도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이슈가 제기될 때 한중 관계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3년간 한중 관계 발전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 진행되는 대화의 빈도라든지 그런 질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해온 그런 관계 덕분에 한중 간에 솔직하고 진솔하고 진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호적인 그리고 보다 강화된 한중 관계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과정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우리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미디어 패널 김규태 기자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은 육자회담 틀 속에서 오자회동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중국은 육자회담을 고집했습니다. 앞으로 오자회담, 오자사전 협의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입장을 그간 견지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오자회담, 오자간 공조를 강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대화를 계속해서 오자 공조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오자 회담은 윤병세 장관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육자 회담으로 가는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저희 TBC 임진택인데요. 오늘 오전 민변에서 그 한일 그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그 정상 간 통화 내용 공개 그를 요구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이제 거부 입장을 밝혀서 이에 대해서 민변이 그 유엔 쪽에 한일 합의 관련해서 그 정보 공개를 청원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정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엔에 대해서 한 것은 저희도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개별 피해자라든지 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중앙일보 전수진 기자입니다. 네. 그 오자회담과 그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시고 방금 오자회담 관련해서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잡힌 것들이 예정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각적인 방법이라 할 때는 여기 수도를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유엔 본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중국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하고 러시아도 방문하고 또 윤병세 장관께서 전화 통화도 갖고 이런 것이 바로 그러한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대화, 각 레벨에서의 대화 또 이러한 회동 이런 걸 통해서 저희로서는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 있는 육자회담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5자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5자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것은 5자회담을 개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5자회담 개최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노력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조빈나 기자님이 먼저 조빈나 기자 먼저 하시죠. 네. 네.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가 예상보다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1월 안으로 처리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독자 양자적인 제재도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좀 늦춰지게 된다면 이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것을 좀 더 빨리 좀 추진을 한다라든지 어떤 스케줄을 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북 압박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그리고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양자 제재 결의,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그 압박 조치들, 이 세 가지 차원의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도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맞고요. 어제 미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서 보듯이, 그리고 또 오늘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발언한 바에서 보듯이 이 협상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협상 과정은 누구나 예상하는 바와 같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로서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제재 결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양자 차원의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하고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양자 제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데 북한에서 보여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 그러니까 뭐 위장막을 치거나 이러한 팩트들이 앞으로 그런 유엔 제재를 위한 설득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직 미사일 발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번 4차 핵실험도 기습적으로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라는 것은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 그리고 모든 주요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그 잘못된 행동, 이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그 전략적 도발 가능성, 이것은 국제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